관료 출신 예비 주자들이 내년 충북 총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당 행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7년 충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 검거율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퀴 자국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청주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록문화의 육성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다음 달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관료 출신 예비 주자들이 공직을 떠나 선거판으로 무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여당행을 택하면서 텃밭을 지켜온 당내 주자들과 팽팽한 긴장 관계가 예상됩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충주를 찾아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그걸 고향에서 한번 정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권유가 있고 해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등판은 총선 전략지역 인재 영입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충주는 텃밭을 지켜온 복수의 당내 주자들이 경선 채비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민주화운동 세대로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도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저는 상당구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관료 출신 정치 신인들의 민주당 행으로 여당은 주자가 넘치고 야당은 상대적인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짜 대진표는 내년 1월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앞두고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강력한 세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충주와 제천, 괴산과 음성에는 한파경보가, 청주와 진천 등 나머지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 영하 15도를 비롯해 충주 영하 12도, 청주 영하 8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달 2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재산 피해 수십억 대인 대형 화재가 참 많았죠.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지난해 2배 정도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큰 폭발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더니 산업단지 한 구획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폭발 충격은 마치 지진처럼 주변 공장들을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지난 8월 말 12시간에 걸친 화마가 집어삼킨 일대 공장은 모두 10동.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를 비롯해 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폭격이 떨어지는 정도로 큰 굉음이 들렸어요.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고 계속해서 잔폭발이 일어났었고 지난 4월 불덩이로 변한 대형 식품 공장. 강한 소방차 물줄기까지 그대로 집어삼킵니다. 고가의 기계류를 잿더미로 만든 이 화재의 재산 피해는 45억 원. 이보다 보름 전 또 다른 공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 20억 원대 화재까지 세 건만 따져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가변성이 많아가지고요. 일괄적으로 들이기가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장재도 센시티브 패널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우리 다 쉽게 타고. 올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전체 1,560건 화재의 재산 피해는 모두 400억 원. 지난해 210억 원에 거의 2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던 2017년보다도 100억 원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 화재 발생이 10% 정도 늘긴 했지만 화재 한 건당 평균 피해액 자체가 1,000만 원대에서 2,5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0억 이상 재산 피해가 작년 경우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는 6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40억 이상 되는 게 3건이 또 발생했어요. 한편 충북의 화재 인명피해도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가 179명으로 지난해보다 60% 정도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충주 중앙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충주휴게소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중앙탑 나들목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4.5톤 미만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신도시 주민과 기업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공사와 2년간 142억여 원을 들여 도로 1.49km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 청주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옷에 남아있던 화물차 바퀴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다 화물차 바퀴에 깔린 50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출동 나갔거든요. 신고자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현장에 도착하니까 차량도 없었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500여 미터 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피의자 48살 A씨는 사고 6일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건 초기 증거 영상과 차량 파편이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피해자 바지에서 발견된 타이어 무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무늬로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인근 CCTV를 분석해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짐승 사체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빠져나간 거를 영상 분석해서 차 번호 경로 노트에서 차 번호 차 하나하나 확인해서 했던 거예요. 지난 2013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은 모두 42건이지만 범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 가운데 가장 빠른 새, 어느 새라고 합니다. 2019년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가볍게 농담으로 시작했는데요. 정작 충북의 2019년, 그리 밝지만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춘재, 고유정,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건의 주인공들이죠.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충북에도 드리워졌습니다.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이춘재가 지목되자 지역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에 당시 청주 미제 사건 2건도 포함됐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공교롭게 청주에 살고 있어서 재심 신청 과정에 또 한 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고유정 사건도 한몫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고유정의 거주지가 청주로 알려지고 청주 아파트에서 숨진 의붓 아들의 살해 혐의가 추가되며 청주는 곤혹스런 뉴스의 중심에 오르내렸습니다. 청주시는 각종 범죄 통계를 제시하며 범죄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번지는 이런 이미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가장 훈훈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충북에서 전해진 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기적의 생還, 조은우리 양이었습니다. 7월 말 가족과 함께 청주의 야산으로 등산을 갔다 실종됐던 14살 조은우리 양. 5천 명이 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산악인들까지 수색에 나서며 전 국민을 애타게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 만에 실종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야산에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빗물로 목을 축이며 무려 열흘을 산속에서 생존한 기적 같은 생환에 전 국민은 열광했고 조양을 발견한 군견 달관이도 함께 스타가 됐습니다. 이후 조양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달관이와 군견 수색조 군인들에게도 지역에서 감사와 표창이 전달되며 조양 실종 사건은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도의원들의 일단 낙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쪽부터 임기중, 박병진, 하유정. 올해 낙마한 3명의 도의원들입니다. 임기중, 하유정은 선거법 위반,
박병진은 뇌물수수로 낙마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32명으로 출발한 11대 도의회는 2년도 안 돼 공석이 3자리나 됐는데요. 4명이 자진 사퇴한 6대를 제외하고 법원 판결로 3명이나 의원직을 잃은 건 1996년 5대 때 이후 23년 만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또 안 써도 됐을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게 됐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 만신창이가 된 도의회는 그 자체가 교훈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기록문화 비전 제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문화도시 10곳 중 심사를 거쳐 청주를 비롯해 7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천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광역시 영도구 등 7곳입니다. 청주가 선택한 비전은 기록문화 창의도시. 그 기록을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그거를 현재와 미래하고 연결을 해서 4차 산업과도 연결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주는 직질한 기록유산, 내년 말 건립될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등과 시민의 일상기록 가치를 연결해 기록산업 육성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예비사업 초기 지적받은 관주도 성격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해 시민주도로 기록전을 운영한 점, 향후 시민 참여형 모델을 제시한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게 시민 자율 예산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10%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투표하고 그리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 청주는 문화도시로서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국비를 비롯해 모두 200억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청년 인재 양성, 구슬체록, 도시 이야기 여행 등 일상기록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재생 거점 지역 시민기록관 건립에 쓰이게 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주시 소태면의 한 채석장에서 4톤 무게의 바위가 굴러떨어져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50살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65살 덤프트럭 운전자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들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유치를 올해 시정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제2공장 준공과 수소연구소 시설 유치, 건강복지타운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준공, 국립충주박물관 유치와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천시가 사만의 초록길과 시민의 푸른길 등으로 불리는 의림지 산책로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은 청전동 세터마을과 의림지 사이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여러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단일 명칭을 정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관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던 청주 에어로폴리스 제3지구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제외한 광주와 울산 등 3개 지역 8개 단위 지구를 경자구역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3지구를 헬리콥터 정비 중심의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며 산자부의 후보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괴산군 청천면 중리지구와 연풍면 원풍지구, 간물면 9월지구 등 5곳이 행정안전부 재해 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괴산군은 오는 2024년까지 702억 원을 들여 시설이 낡거나 유실된 제방과 교량을 정비하고 다목적 가뭄 방제 시설을 만들어 상습적인 침수와 가뭄을 예방하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천학사가 내년 입사 신청을 받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을 3대 7로 수도권 대학과 대학원 학생, 고시 준비생 가운데 제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보호자가 제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